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예방 용역 업체에 대한 것인데, 범죄 예방 용역은 선정된 업체가 자본금 16억 원의 또 실적이 상당한 대형 업체랑 자본금 200만 원의 무면허 신설 업체랑 200만 원요? 100만 원. 자본금 100만 원요? 네.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컨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컨소 자체는 여기야 범죄 예방 컨소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13년째 조합을 보면서 처음이고요. 일단은 처음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범죄 예방 용역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들 해요. 불필요한 계약이라고요. 경찰이 하는 건데 왜 민간업체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범죄 예방의 역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철거업체들이 이주관리 철거계약서 이렇게 썼어요. 슬래시 해놓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면 범죄 예방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조합원 조합장 대부분 신병 경호도 포함해서. 너무 재밌어요. 얘들이 무슨 범죄 활동 예방 활동을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고철을 먹어야 되겠는데, 철거하는 사람이 고철을 가져가야 되겠는데, 조합원들이 집을 하나하나 이사하기 시작하면 옛날에 IMF 때는 뭐 저기도 막 뜯어갔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 맨홀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은 고철 수집상들이 리어카를 끌고 있는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대문도 뛰어가고 창문도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철거업체가 조합하고 계약을 업장 관행상 먹어왔어요. 가서 당신 이거 뛰어가지 마라고 할 때 그 업체들이 뭐라고 하냐. 그 리어카 끈 아저씨가. 당신 집이야. 우리 집 아닌데. 근데 왜 지랄이 여기 사람 안 살잖아. 나는 조합의 철거업체인데 이게 조합 부지단다. 관리처분이 다 끝났고 이 주인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관리처분이 끝나면 여러분들 이 다음에 관리처분 끝나면 그럴 텐데. 그래서 조합 건데 조합이 나한테 계약서를 써줬잖냐. 당신 같은 이거 지금 가져가는 거 절도야. 당신 같은 걸 잡으라고 나한테 위임을 받았다고 내가 그러면서 딱 계약서를 내밀어요. 진짜 범죄 예방 활동이 있네 계약서에. 그때도 범죄 예방이라는 걸 철거회사 그때는 철거 계약서 속에 넣어놨어요. 따로 돈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런데 세상이 참 재밌습니다. 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허위사업비만 보면 화가 나고 항상 봐도 재밌는데요. 2010년도 10월 초에, 10월이 아니라 초에 부산 덕포동의 김길태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그 자리가 재개발구역이었어요. 김길태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사건. 그래서 그때 모든 기자들은 무슨 김길태가 길거리에 태어났니 어쩌니 헛소리만 하고 있을 때 모 기자가 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라 범죄가 이렇게 가로등도 꺼져 있고 전기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사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CCTV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범죄가 일어났으니 앞으로도 재개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법률로 범죄 예방을 사업 시행자가 인가해 줄 때는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요청하도록 해놨어요. 순찰이나 범죄 예방 소서의 설치 및 관리,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누구에게? 시장이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철거해서 쑥 빼내갖고 내가 돈 받고 범죄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법에 있습니다. 그래 법에. 법률에는 어떻게 되냐. 조합은 그럼 뭐라고 하라고 돼 있냐. 그건 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조합에서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CCTV나 가로등을 설치해라라고 돼 있어요. 조합은. CCTV 가로등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찰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데 왜 이 민간업체 끼어들게 됐냐. 그때 도시정법 개정안을 만들 때 부산의 출신인 장재훈 의원, 지금도 아는, 거기하고 서울의 전여욱 의원이 도시정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전여욱 의원이 낸 개정안 초안 중에 전여욱 의원이 참 철거업체 먹고 살게 해준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초안에 민간업체가 이 순찰을 하게 하자는 거야. 근데 그게 법률 초안에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 36조 2에 있었는데 심사 단계에서 국회에서 폐기됐어요. 왜냐? 범죄 예방은 경찰관이 하는 일인데 민간업체가 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폐기 이유 중에 들어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 2조 범죄 예방 및 진압 수사는 경찰의 업무다. 경찰관은 다음 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못 박아져 있어요. 범죄 예방 순찰 활동, 당연 범죄 예방 진압 뭐 이런 거 당연히 경찰이 하죠. 그런데 법에 있으니까 법에 없어요. 법에는 경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거 하느냐? 그러면 경비업법상 해야 되느냐? 경비업법은 자본금을 1억 이상 갖게 돼 있고 경비업의 허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변보호는 유단자가 뭐 5명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보통은 이런 데 들어오면 신변보호는 개인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는 대상자로 정하고 신고를 하면.
근데 보통 여러분 총회장에서 만나거나 이런 건 시설경비라고 그래서 내가 배치되는 장소에다 경비원 명단을 이렇게 배치하고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에 경비원 명단 원래는 배치해야 돼. 그런데 그 대신에 명찰을 타고 오죠. 보면 형식적으로. 그런데 거기 장소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해당 장소를, 배치된 장소. 그런데 101동, 102동, 103동, 101동 중에서도 101호, 102호, 103호, 401호, 501호 막 있을 텐데 어디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느 시설을 경비해요? 근데 여기는 순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해설 TV 범죄방 설계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뭐야 그 순찰은 없어요. 순찰은 뭐 있었는데? 그 범죄 예방 계획에는 뭐 순찰은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이건 그러니까요. 저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순찰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제가 저기한테 제가 계약서 제가 봤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순찰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찰서와의 연계 시스템, 보안 시스템 관할 구역 내 긴급 출동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찰을 하거나 하는 업무 자체는 할 수가 없다. 배치 시설 경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거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 못 믿어서 일반 업체 시키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업체는 경비업법상, 그러니까 경비업법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신변보호 하려면 조합원 한 명 한 명한테 한 명만 붙여도 몇백 명이 필요하겠잖아요. 몇천 명이. 그러면 시설 경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 경비를 하려면 순찰을 못 한다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3년 이하 징역이에요. 배치된 그 장소를 움직이면. 근데 범죄를 잡으려면 움직여야죠. 범죄 예방을 하려면 가만 앉아있으면 범죄가 도둑놈이 내 앞으로 지나가면 또 이렇게 잡아요? 지나가고 있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할 방법이 있냐고. 경비업법상 순찰을 못 하는데 출동 시스템 구체는 출동을 지가 뭔데 출동을 해요? 신고로 출동을 하죠. 세콘 뭐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보안 장비 파는 업체들. 걔들이 범죄하면서 일일이 신고를 하는 게 지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를 하고 하지. 혹시 누가 뚫렸나 하고 보러 가는 거예요. 감시하러. 근데 경찰은 직접 하면 신고를 하죠. 근데 문제는 얘들이 관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경찰은 그 구역에서 이 CCTV를 경찰서에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보고 앉아있어요. 범죄 예방을 하는 게 범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방을 방해한다. 경찰이 못하게. 그런데 돈이 나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마디 더 드릴까요? 이 지역이 아까 부동산 서브 SNC 참 말씀 잘하셨어요. 서브 SNC가 광명 2구역도 해요. 그런데 똑같으니까 들어보세요. 광명 2구역의 범죄 예방 18억까지 갔어요. 10개월 동안 어느 업체가 한대요. 경찰서에다가 배치 신고를 했어요. 66년생 아주머니 한 명하고 64년생 아주머니 한 명이서 2,500여 명이 되는 조합원과 세입자까지 합치면 한 7,000명 되겠죠. 세대로 7,000원 세대 있잖아요. 원래 한 집에 한 세대 살거든요. 재개발은. 그걸 그 아주머니 둘이 지켰어. 다 늙으신 아주머니 둘이. 이해가 갔어요? 그게 18억이에요. 또 한 달 연기한다고 1억을 가져갔어요. 2달 연기한다고. 그래서 연기 한 적은 없고 2개월 남겨놓고 한 2개월 15일 남겨놓고 한 사람이 더 투입이 돼요. 그리고 10개월에 배치 신고는 10개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조합의 상근이사예요. 그것도 62년생 아주머니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범죄 예방의 실체예요. 여러분 조합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왜 불필요한 일을 해서 돈을 지출하냐고요. 거기 안 사는 사람은 어쩌라고. 나는 거기다 물건만 투자해놓고 안 샀어요. 왜 내가 이 돈을 부담해요? 내가 그 동네 범죄를 왜 지켜요? 국가기관이 지키라고 우리는 평소에 세금 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짓이. 허가가 있고 없고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큰 주제를 놓치면서 작은 주제에 집착하면 답이 없어요. 허가가 있든 없든 이 짓거리는 해서 안 된다고요. 근데 무슨 짓을 하려고 무슨 자본금 허가도 없는 업체를 끼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업체로 돈을 빼고 싶었겠죠. 그것은 알아서 짐작하시고 짐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돈을 빼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
삼척동자도.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영통 2구역이 조합원들이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을 돈 아니라 뭘 뺏어가도 이제는 한 번 때려서 맞기 시작하면 계속 때려요. 가정폭력도 그런 데잖아요. 처음에 때릴 때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이미 때리기 시작했죠. 앞으로 뭘 뽑아가도 또 가만히 있을 거예요. 조합원들은 아마도. 조합원들이 문제예요.